이슈 토크입니다. 동부산 관광단지 일대 도로는 주말마다 교통 전쟁이 벌어집니다. 일광신도시 입주와 가구 공용 이케아 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마땅한 교통 대책은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동부산 일대 개발에 따른 교통 대란의 문제점과 관련 대책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사무총장, 영산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부산 관광단지 일대, 주말이면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기로 좀 유명한 곳인데 일대 교통이 좀 어떤 편인가요? 일단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곽으로 많이 주말 되면 나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장 쪽은 바닷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나가고 거기에 또 지금 이제 카페 거리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한마디로 기장은 거기 관광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동부산 관광단지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교통량은 주말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죠. 네. 일반적으로 평균 한 20% 이상 증가해 오다가 롯데몰 성장하면서 그냥 1만 6천 대에서 갑자기 그 다음에 3만 3천 대 정도로 또 증가해버리고 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지금 현재 그 도로의 한계는 이미 넘어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평균 지금 현재 6년 전에 비해서 한 2.5배 증가했고 교통량은 매년 한 20%씩 증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이달 말부터 일광신도시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교통대란이 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기장군에서는 만화리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장군에서는 만화리가 연결되는 교리 상거리에서 네. 두 개의 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었거든요. 1, 2안 전부 다 한 280억 정도 돈이 소요됩니다. 뭐 돈도 돈이지만은 네. 그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도로, 그다음에 뭐 주거지를 좀 일부를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도시공사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네. 뭐 기장군에서는 강력하게 우리 자체 용역해가지고 끝까지 우리 불사하겠다. 개설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뭐 그 기간에 요구도 있지만은 우선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의 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돈도 돈이지만은 교통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금방 우리 변 총장님 말씀했지만은 지난 3년간에 보다는 교통량이 매년 17%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장안지구 택지가 이제 2,188세대가 들었었거든요. 네. 이게 개통되고 그다음에 동남권 방산선 의각 산단 예. 그리고 반용 일반 산단 중공되면 차량류 2번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부산에 있는 교통량은 거의 뭐 전체적인 인구가 비싸니까 변화가 잘 없는데요. 네. 동부산이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다른 곳에 예. 이제 교통량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달맞이 가보시면 저에게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동부산이 개발 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한쪽이 많이 증가되면 한쪽이 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다만 전체적인 일강 신도시를 개발할 때 부산도시공사가 개발할 경우에는 뭐 어떻든 전체적인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후 미래를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고요. 네. 또 무한정 이 도로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뭐 일단은 동부산 같은 경우는 불강력 강력 도로도 있고 고속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13국도도 확장돼가 있고요.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대한 노력이 필요해야만 내부 교통량이 빨리빨리 소화되거든요. 네. 간선도로가 막히면 지선도로가 막히고요. 지선도로가 막히지 않으면 간선도로도 뚫어집니다. 그런 개설에서 이제 관념에서 봐서 연결도로 구간을 많이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사실 이 이케아가 처음 개장되다 보니까 인근 부유경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교통 대책은 없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케아 개점하면 교통 대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개업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도권 뭐 강맹정 기흥중에 개업됐을 때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달 지나면 조금 안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주말 되면은 엄청나게 차가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차가 많이 오더라도 그걸 좀 수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케아가
부산 동구점에 1,450면 정도만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거의 강명점이나 뭐 경림이 2,000면 정도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네. 훨씬 작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 이외에 최초되다 보니까 주변 일대에 있는 인근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네. 불을 보듯 뻔하게 모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 자체가 수용을 못하니까 도로는 막히고 악순환이 되겠죠. 네. 지금 현재 롯데몰이 4,900면입니다. 근데 주차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말 되면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케아는 당분간 아마 개점 후 몇 달간은 주말에는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안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이 교통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대형 교통 유발 시설물을 위한 교통 영향 평가는 뭐 매우 엄격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영향 평가 부실이 그래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계속요.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지침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교통 영향 평가에서 국토부 지침은 자기 부진에 의해 이 setback을 시켜서 교통 처리를 해라. 두 번째는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예. 현재 부산시 교통 영향 평가 시에는 국토교통부보다 더 강한 권장 기준이 있습니다. 10% 이상의 더 기준을 많이 하거든요. 네. 법정 규모가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 1,400면 정도의 이케아의 주차면이 법정 규모는 제가 볼 때는 한 1,000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더 확장시킵니다. 거기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10%를 더 확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권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또 말이 많습니다. 왜 부산은 그렇게 더 많이 하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다만 굉장히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산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원은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걸 두 분밖에 하지 못합니다. 두 분 이상 되면 바로 다시 제외되고요. 그리고 심의원을 뽑을 때는 전부 다 추첨으로 뽑게 됩니다. 추첨해서 내가 뽑히는지 안 뽑히는지를 나중에 통보를 받고 알게 되고요. 네. 사업주가 어느 사람이 교통영향평가위원인지 잘 모릅니다. 다만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아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네. 대부분의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 교통영향평가는 공정하게 되는데요. 다만 그런 권장 기준이 시민들을 보는 잣대에서는 너무 낮게 보고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셨지만 1,400년도에 이케아의 그런 시설들을 전부 다 주차면을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 소화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보통 대형 시설물이 들었으면 3, 4개월 동안은 엄청난 이 정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소비자들이 찾아가지요. 이용자들이 이 시간에 가면 많이 막히니까 이 시간대를 고르고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제 그런 기준을 내세우는데요. 다만 무한정 주차장도 많이 만들 수는 없다. 매장 인근의 기장 해변로 한 개 차로를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대책이 좀 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 중앙에 있는 하단을 없애고 네. 거기다 늘리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도 경찰청하고 부산시하고 그다음에 그 기장군하고 또 협의가 돼야 가능한지 안 한지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 거리가 한 6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해동용궁사에서부터 그 입구까지 되는데 네. 그 정도 선을 해가지고 그게 해소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구간이 보존 녹지를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테마파크 그 구간이. 네.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자문을 하고요. 부산시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보존 녹지를 셋백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테마파크 들어간 구간에는 판매시설, 중앙에는 호텔, 끝에는 루지 시설이 들어가고요. 네. 그 나오는 진출구로가 용궁사에 나오는 입구하고 같이 맞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체 주차면을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1,500면 정도 되는데요. 향후 호텔이 들어가면 더 늘어질 겁니다. 네. 그런데 나오는 진출구는 한 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기장군에서 건축 변경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지출구를 하나 더 해라. 근데 이 조건은 이제 교통영향평가에서 이제 부산시에서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기존에 있는 롯데 시설물에 그 주차면이 모자라서 도로변에 확 이렇게 세우거든요. 주말에는요. 네. 그래서 나오는 구간을 막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이 도로를 확장시키는 건 애초에 네. 보존 녹지를 뒤로 setback해서 충분한 도로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도로폭에다 한 개 차선만 늘리고 보존 녹지를 했기 때문에 이 보존 녹지를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도시계획 문제가 있고요. 네. 문제는 겁니다. 전체적인 동부산의 개발을 위해서는 네.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 이 개발한 사람은 최소의 이제 이익을 가져야 될 그걸 가지고요. 또 들어온 분들은 어떤 시설물 들어올 걸 잘 모르게 됩니다. 그 시설물마다 교통 용량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지금은 이 우리가 들어오는 이 여러 가지 시설물들 전부 다 막 엄청난 고용량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외곽도로에 대한 연결도로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적같이 엄청난 정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일광신도시 입주는 이달 말이고요. 예. 이케아는 내달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권 의과학산단이라든지 예. 뭐 루지, 그다음에 롯데 어드벤처 예, 또 맞습니다. 들어올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뭐 예. 다양한 리조트와 호텔들 예. 정말 많은 도시 계획이 지금 동부산 일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애초에 교통 영향 평가 자체가 허술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당초 말했지만은 그 사업지가 가지고 있는 부진에서 새벽을 해서 진출입 차량에 대한 해소를 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교통영향평가 할 때 이케아도 한계 차로를 해서 진출입 차량에 대한 완화를 시켰습니다만은 네. 그 차량이 나오고 나서 다른 도로에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케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결되는 구간을 차량 해소를 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요. 네. 다만 이제 교통 유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그렇게 도로선을 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행주체 도시공사가 이렇게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요. 네. 들어온 시설물은 자기 진출 차량에 대한 setback을 해서 진출입 감축차를 확보해야 되고 또 이제 적정한 주차 용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이번에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교통영향평가를 했지만 이제 완공되고 나서 모니터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4호 교통영향평가지요. 이거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부산시 이제 주무부서 그리고 경찰청 그다음에 교통전문기관 그다음 교통전문가 이런 분들이 나가서 전체적인 교통량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요즘은 이제 들어올 때서 이제 실시간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란이 일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주말에는요. 그럼 이미 시설물은 다 갖춰지고 있고 더 이상 뭐 기반 시설을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시민들의 항의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시민들도 슬기롭게 이 진출하는 이런 시간대를 조금 이렇게 본인들이 좀 알아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의 사례들이 그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케아는 전체적인 동부산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네. 뭐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장 쪽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자차를 이용해서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군이 계속해서 일광신도시 그 우회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산도시공사 용역 결과 우회도로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예상하기는 아직 이제 일어나지는 않았으니까 네. 예상해 보면은 부울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내려오고 네. 일광신도시 쪽으로 그다음에 일광 장안에서 오는 네. 도로도 만나지고 그리고 31호 국도선도 만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차가 많이 되고 그쪽에 혼잡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장군이 당연히 좀 그 해봐라 이러니까 용역을 해보니까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해보니까 뭐 별 이상 없다. 교통신호 체계만 정도만 고치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중간 네. 발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기장군 주장은. 어떻게 하자면 평일 한 번, 그 다음에 주말 한 번, 딱 두 번 해가지고 어떻게 그 전체를 다 파악하느냐. 네. 그 데이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장군 내에서는 자체 용역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네. 그 자체 용역을 해서 자기들 주장을 만들어 할 건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그 자체 용역과 네.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용역을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더 타당한가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신도시가 들어오면 교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장군의 원래 주장대로 우회도로가 개설된다면 지금 예상되는 교통 지옥은 조금 해소가 될 거라고 그렇죠. 예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도로가 있으면 좀 많이 나가게 되죠. 근데 이게 교통이라는 게 도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처음에는 숨통이 치지만 도로가 좋아지면 또 차량이 또 늘어납니다. 네. 그런 도시공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와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대규모 시설물에 원래 이제 교통 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케아 계장으로 만약에 이런 교통 체증이 발생했을 때 이케아 측에서도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내야 합니까? 당연합니다. 옛날에 군 경우에나 있습니까? 내지 않은 경우인데 이제는 전부 다 대도시권에 들어가서 다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 이케아 경우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적용되는데요. 네. 이 교통유발 부담금의 현행법상 바닥이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그런 시설물, 교통유발의 원인을 되는 그런 시설물에는 부과하게 됩니다. 이거 부과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돈을 받아서 도시의 인프라 시설을 확장하는 데 소요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됩니다. 한 어느 정도 되는가 좀 궁금하죠, 그죠? 네네. 보통 교통유발 부담은 매년 10월 1일 날 이렇게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되고 나면 이케아는 10월 달에 이제 됩니다. 현재로는 4억 한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 정도 경감한 금액입니다. 더하면 뭐 한 6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6억은 도로 인프라 시설을 맞추는데 확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금액입니다. 네. 도로 폭 하나 개설하는데 보통 뭐 20억, 30억 들어가는데 네. 예를 들어 10km 낸다면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에 6억, 뭐 5, 6억까지는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건 한데요. 이거 이제 경감 비율을 적용해가지고 이 혼잡 유발 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많은 이 항목을 엮고 있습니다. 네. 이 항목을 보면 부재 운행하겠다. 그다음에 주차장 유로하겠다. 그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통근용 차량 운행하겠다. 그다음에 시차 출근제 하겠다. 직원들은. 그다음에 카풀 운행하겠다. 대중교통 날을 시행하겠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보조금 지급하겠다.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하겠다. 업무용 택시 이용하겠다. 네.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행하겠다.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하겠다. 이러는데요.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되면 또 기존에 있는 버스 업체하고도 엄청난 갈등이 또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 해소 때문에 옛날에 우리 할인마트 전부 다 셔틀버스 없었죠, 그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한 20% 이상 이렇게 경감이 됩니다. 30%까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돈의 문제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교통량이 들어온 거를 좀 시간대로 분산하느냐, 또 그러고 어떻게 하면 이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이런 문제에 좀 고심할 필요가 있고요. 방금도 변 총장 말했지만은 기장군에서 교리상거리에서 반송까지 이제 연결시키는 도로 뭐 이해했지만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2만 5천 세대가 들어가면 엄청난 교통량이 늘어나거든요. 네. 지금보다 한 30% 정도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이 만약 그렇게 통로가 뚫히면 한 20% 정도 이전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반송로가 또 막히게 됩니다. 반송로가 막히게 되면 전체적인 그 농수산물 시장까지 엄청나게 이제 연결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도 전체적인 도로가 다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을 없애기보다는 바로 나가서 바로 고속도로나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망이 연결되지 않으면 일부 구간에 개설한데도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아직까지는 교통 대책이 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늦기 전에 교통 대책이 좀 세워져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동부산 관광단지부터 출발해서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만들어질 때 이걸 몰랐을까요? 지금 현재 이케아 들어온다고 지금 교통 문제, 나중에 또 테마공원 들어오면 또 이 문제를 똑같이 아마 토론해야 할 것 같을 정도입니다. 그럼 네. 이걸 예상하지 못했었는지, 아니면 돈이 없었는지, 네. 아니면 교통 영향 분석 평가가 부실했는지, 이걸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현재는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에서 내세우고 있는 게 이제 장안로하고 센텀시티 지하도로 연결하면 좀 빨리 빠져나가니까. 네. 그리고 반송에서 오시리아 바로 연결하게 반송 터널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 문제도 사실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 그 세월도 3년, 6년 하세월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당분간은 지금 개업하고 있으니까 주말이라도 이부제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부제를 한번 해서
주말이라도 교통 흐름이 조금 더 절반 감면되게 한다 그러면은 당분간의 교통 혼잡은 좀 줄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물론 외곽으로 빨리 빠지는, 교수님 말씀처럼 외곽으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들은 이제 그때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아주 중요한 관광단지가 동부산에 조성되고 있는 만큼 교통 문제가 꼭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